안녕하세요. 갈라타운입니다. 6월 17일 월드컵 4경기 그리고 메이저리그 전 경기 분석해 왔고요. 네, 바로 프리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월드컵 경기 포르투갈 대 콩고 민주공화국 경기 먼저 분석한 내용 말씀드리면 포르투갈 우선 월드컵 바로 직전 나이지리아와 친선 경기를 잡아서 경기를 했고요. 2대 1로 이겼습니다. 경기 내용은 전후반 경기력으로 압살하는 걸 보여줬었는데 그 많은 경기 중에 이 나이지리아와 상대했던 게 왜 중요했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일단 포르투갈하고 콩고 민주공화국 둘 다 나이지리아와 좀 진하게 링크되었던 히스토리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콩고는 어 나이지리아랑 최종 예선에서 붙었습니다. 근데 이기고 승부차기 끝에 올라왔지만 당시 배당을 유추하면 보시다시피 거의 나이지리아가 1.3 배에서 4배 정도 받은 배당 정도거든요. 그래서 콩고의 현재 실력은 객관적인 전력은 나이지리아보다 떨어지는 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당연하겠지만 친선 경기지만 나이지리아 상대로 리드를 가져갔던 포르투갈이 당연히 유리하고 뭐 압살할 수 있는 경기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큰 득점은 못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지리아와 반대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좀 장점이라고 할 부분은 수비력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호날두의 결정력 그리고 기동력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선발로 나왔을 때 포르투갈의 공격력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여서 오늘 경기 호날두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반에는 고전하다가 결국에 후반에 포르투갈이 한 골 정도 넣으면서 좀 힘겹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뭐 큰 점수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의 경기고 일단 두 팀의 공통점이라고 할 부분은 두 팀 다 뭐 객관적인 전력차 실력을 떠나서 중앙에서 빌드업을 하고 공을 점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짙은 팀들인 것 같거든요. 특히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엔 지는 경기에서도 기록지를 보면 점유율은 앞서는 기록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리드하고 있으면 더 몰아치는 게 아니고 그냥 공 잡고 공놀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크로아티아 중원 라인업 보시면 코바치치나 모드리치 둘 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기동력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결국엔 그래서 이 두 팀의 특성을 본다면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그리고 또 신장도 상당히 좋은 팀들이라서 제공권 싸움에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이 크게 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좀 애매하고 재미없는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요. 그리고 가나와 파나마. 일단 가나 먼저 말씀드릴 텐데 가나의 친선 경기 성적을 보신다면 우선 팀 수준이 어떻든 팀들 상대로 실점을 안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가장 예전에 경기를 했었던 오스트리아전 보시면 오스트리아가 수비진이 단단한 팀이지 공격진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득점 당하면서 그러니까 5 점씩이나 실점을 하면서 졌다. 그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할 만한 팀들한텐 라인을 올려서 싸우다가 그냥 얻어맞은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 경기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파나마가 가나보다 객관적으로 열세 있기 때문에 가나가 라인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푸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격적인 운영을 하다 보면 저는 오스트리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또 파나마는 이 팀의 성향을 본다면 얘네는 반대로 본인이 탑독이든 언더독이든 그냥 라인 내리고 역습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 포르토 배당은 좀 언더에 많이 몰렸는데 예상외로 다득점 경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나마가 생각 외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우즈벡 대 콜롬비아. 어 이 경기도 전력상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두 팀이지만 저는 콜롬비아의 공격진 결정력 문제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마지막 친선 경기였던 네덜란드전에서의 그 젖잘싸, 꽤 준수한 수비와 조직력으로 네덜란드의 공격을 버티고 골도 만들어낸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 우즈벡이 쉽게 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좀 포인트로 짚어봐야 될 게 이 우즈벡 공격수 쇼무로도프, 이 친구가 조금 한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즈벡 생각보다 할 만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월드컵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넘어가서 메이저리그 프리뷰 신시와 매치의 경기부터 시작을 하면 맥클레인과 로돌로가 나왔고요. 뭐 일단 맥클레인 이슈 같은 경우엔 최근 신시즌에서 3 이닝 7실점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로돌로는 이번 시즌 매치 만나서 6 이닝 1실점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맥클레인에 대해서 조금 변호를 해 보자면 신시내티한테 털렸던 시기를 보면 당시에 맥클레인이 좀 구위가 막갔었거든요. 워싱턴한테도 그때 9실점하고 내려갔고, 그리고 디트로이트한테도 3실점. 그냥 당시에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생각보다 잘 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시 선발 로돌로 같은 경우엔 요새 보면 평균적으로 5 이닝 정도 먹어주는 선수인데 이닝 수가 조금 아쉽다. 왜냐면 신시내티가 물부에서 불펜이 어 안 좋은 팀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선발 단계에선 신시내티가 로돌로가 잘 던지면서 호투를 하더라도 뭐 리드를 하더라도 결국엔 이 로돌로의 이닝 소화 이슈 때문에 신시 불펜에서 털려나갈 것 같다. 그래서 매체 쪽이 앞서는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불펜이 1점 주고 2점 주고 그렇게 뭐 막을 순 없겠죠. 불펜이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치의 다득점 승리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 경기로 넘어와서 알칸타라가 나왔는데, 이 알칸타라 제가 21 년도, 22 년도부터 본 친구지만 필라델피아 상대로 커리어 내내 약했던 선수고요. 사이영 받았을 때도 필라한테 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기록 보시면 268 타수 81 피안타, 피안타율 3 할에 육박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이애미 타선도 저번 피츠버그 시리즈부터 거의 일 주일 내내 하향세가 보이고 있어서 페인터 상대로 그렇게 큰 득점은 못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라 쪽 보고 싶고, 뭐 이게 역배였으면 좀 고배당으로 엮어서 한번 가 보려고 했는데 그냥 정배라서 그냥 메리트 있어 보이는 경기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과 캔자스, 리텔과 아빌라가 선발로 나왔는데 그냥 둘 다 문제가 많은 선수들이고요. 뭐 우선 리텔 말씀드리면 저번 주 시애틀전부터 2 이닝 못 넘기고 5실점하면서 무너졌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5월 달에는 잘했던 선수거든요. 5월 달에는 2 점대 자책점 보여주면서 좀 워싱턴의 상승세를 같이 견인해 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인데 갑자기 맛이 가 버려서 오늘 경기 잘 던질지 못 던질지를 예측 자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고, 아빌라도 직전 등판 똑같이 털렸는데 휴스턴 상대로
1 이닝 8실점하면서 무너졌었고요. 그전에는 생각보다 미네소타와 신시내티 상대로 5 이닝 1 실점씩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고요. 그래서 두 팀의 선발 둘 다 누가 잘할지 고르기가 많이 어려운 선수고, 그냥 타선은 워싱턴이 좋으니까 '워싱턴 쪽 볼까.' 하다가도 뭐 캔자스 타선 올라오는 것 같고, 그리고 워싱턴 불펜이 또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패스하시는 걸 추천하고, 굳이 찍는다면 두 선발 불안하고, 그리고 두 팀의 타격 괜찮고 워싱턴 불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오버 정도가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스턴과 디트로이트의 경기, 이 두 팀의 공통점이라고 할 부분은 요새 최근에 장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두 팀이고요. 그리고 두 선발 마이즈와 램버트 둘 다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두 선발 비교하면 마이즈가 더 깔끔한 선수고요. 마이즈 같은 경우엔 안타도 많이 안 주고 변화구 퀄리티 좋고, 그리고 뭐 표면적인 성적도 램버트보다 더 좋죠. 그래서 어차피 요새 두 팀 하는 거 보면 그냥 뜬금런 치거나 한번 비기닝 만든 팀이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선발에서 마이즈가 더 안정적으로 보여서 저는 D2 쪽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와 샌디에이고의 경기고요. 자, 샌디에이고 경기인데, 샌디 경기는 그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샌디 선발이 상대팀 선발보다 훨씬 더 좋아야 이길 각이 보이는 팀입니다. 왜냐면 샌디에이고 자체가 타선이 너무 안 좋고, 반대로 불펜은 거의 리그 최상위권의 불펜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서 결국엔 선발이 잘해 줘서 그게 불펜까지 연결을 하면서 리드를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캐닝의 승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0승 5 패입니다. 무난하게 세로가 가져간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다저스와 템파베이의 경기인데, 다저스는 오타니 그리고 템파베이는 맥클라나한이 선발로 나온 경기고, 네, 그런 경기인데, 우선 다저스는 좌완 상대로 약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맥클라나한이 최근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지만 오늘 경기 다저스 상대로 의문의 호투를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오타니도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서 언젠가는 털리겠지만 템파베이가 오타니를 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승패를 보는 것보단 그냥 언더 쪽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만 보고 넘어가서 애리조나와 에인절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자완 선발의 경기죠. 자완 선발끼리 만나는 거다 보니까 두 팀 중에 자완 더 잘 치는 팀을 말씀드리면, 우선 애리조나가 좌완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인절스도 좌완 상대로 못 치는 건 아닌데 중위권 정도의 타격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비교로 넘어가서 또 말씀드리면, 일단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 가닥구가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알데게리는 작년에 7점대 하던 선수고요. 그래서 지금 2.12 자책점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 20 이닝도 안 던진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애리조나가 전체적으로 타선이든 선발이든 앞서는 경기라서 애리조나 쪽이 많이 괜찮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양키스와 화삭. 어제 양키스가 한 9.5 마인까지 했었던 경기죠. 그냥 양키스가 요새 타격 지표가 그냥 저지없어도 양키스 타선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키스도 좌완 상대로 상당히 준수한 지표를 찍어주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피홈런 문제가 있는 K를 만나서는 양키스 타선이
좀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양키스 쪽을 당연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턴과 토론토. 보스턴 같은 경우엔 최근 2 연패 중이고요. 사실 알동부에서 가장 최악체 팀이긴 하지만, 그래서 팀적으로는 안 좋은 팀이지만, 오늘 토론토 선발로 나온 슈어저는 이번 시즌에 22 이닝 나와서 홈런만 9개 준 선수입니다. 이 야구 팬으로서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 토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거를 이 꿀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에텔과 샘프. 이 경기 새벽에 서스펜디드 1 차전 하고 이 경기가 2 차전이라서 굳이 건들고 싶은 경기는 아닌데, 더블 헤더 형식으로 하면 꼭 2 차전 때 주축 타자들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정우가 빠질 수도 있고 아쿠냐가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이 경기 굳이 이 선택을 하는 게 좋은 행동일까라는 의심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냥 두 팀의 최근 경기력만 말씀드리자면 애틀랜타 요새 하락세고요. 샘프는 타선이 아직도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선발 레이가 최근 부진 중이라 살짝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게 또 애틀랜타 타선의 하락세와 맞물리죠. 그래서 털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다면 샘프 타선도 괜찮고, 그리고 그러니까 레이도 좀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좀 오버 정도만 보는데 굳이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미러키와 클리블랜드, 선발로는 스포르트와 개빈 윌리엄스가 나온 경기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프리뷰했던 샌디에고 내용 기억나시나요? 불펜 좋은 팀들의 특징. 선발이 좋으면 이기고 선발이 안 좋으면 좀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거를 다시 떠올려 보신다면 어 클리블랜드가 불펜이 꽤 괜찮은 팀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불펜이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디트로이트와 있던 이 직전 경기 시리즈에서도 전부 1점 차로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거두고 왔거든요. 왜 제가 이 말을 지금 와서 다시 하냐면, 이 케빈 윌리엄스는 좋은 불펜까지 연결해 줄 만한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9승 3패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클리블랜드 쪽 보고 싶고요. 점수는 클립을 빻다가 살짝 아쉽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지 않는, 그러니까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컵스와 콜로라도. 아사드와 설리반 신인 선수가 나왔고요. 어 일단 저는 이 경기 선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로 보이는데, 우선 아사드 같은 경우엔 그냥 제가 보기엔 이 아사드가 메이저리그 선발 평균에 딱 맞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던지기도 하지만 털릴 때도 있고, 살짝 이닝은 아쉽지만 그래도 나오는 이닝에서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오고, 그리고 매 시즌 어디 사라지지 않고 선발로 나오고 그래서 준수한 선발이라고 보는데, 이 설리반 같은 경우엔 일단 신인 선수고요.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좌완이면서 제구가 좋은, 그냥 딱 어 국내 야구로 따지면 구창모 같은 느낌의 선수 같은데, 컵스는 좌완 상대로 강한 팀이거든요. 그리고 출루도 상당히 좋은 팀이고요. 그래서 이 설리반 같은 경우에 컵스의 타선이 엄청 좋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타선을 상대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또 이 구속이 빠른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뽀록으로 잘 던지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준수한 선발과 불안한 신인의 경기라고 생각하고, 컵스가
점수는 최대한 틀어 막으면서 다득점 승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애슬레틱스와 피츠버그 경기. 이 경기는 일단 서베일 이슈가 좀 있는데 최근에 시애틀과 에인저스 상대로 각각 7실점과 5실점씩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상 이슈인지 15일간 내려갔다 오기도 했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쉬크래프트와 서베일을 비교한다면 건강한 서베일이라도 애쉬크래프트 쪽을 전 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건강하지도 않아 보이는 서베일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선발에서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피츠버그가 애슬레틱스보다 좀 더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피츠버그 쪽을 쪼끔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맞죠? 네, 시애틀과 볼티모어의 경기인데, 우선 시애틀과 볼티모어 두 팀 저번 주에 만났었던 경기고요. 그 당시 시리즈에선 볼티모어 홈에서 2승 2 패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 어제 경기에서는 시애틀이 길버트의 호투에 힘입어서 시애틀이 가져갔던 경기인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선발만 보면 브래디시보다 커비가, 그러니까 시애틀이 당연히 좋은 경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변수가 조금 있다면 볼티모어 타선이 한 두세 경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커비 같은 경우엔 지금 시애틀 선발진에서 뭐 길버트, 뭐 밀러, 뭐 이런 친구들 있는데 그중에서 세부 지표가 가장 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볼티모어 타선이 커비를 공략하면서 결국 타격전으로 끌어낼 거고, 타격감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결국엔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볼티모어 쪽과 그리고 다득점 경기를 한번 예상해 보고 싶습니다. 네, 프리뷰 마무리해 보고요. 오늘 프로토 71 회차 종합 데이터 월드컵과 메이저리그 공개를 해 보면 축구는 포르투갈 승 좀 찝찝하다, 마인까지 가기엔. 그리고 잉글랜드, 크로아티아는 잉글랜드 핵무. 그래서 저는 좀 느리게 경기가 진행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냥 1점 차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잉글랜드 핵무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가나 파나마는 오버. 그리고 우즈벡은 사실 무승부도 좀 땡기고 우즈벡 프렌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경기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엔 메인 조합으로 애리조나 승과 양키스 승. 배당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오늘 프리뷰 15경기 했는데 14경기죠. 했는데 그냥 그중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상관없이 조금 안전하게 묶어 봤고요. 그리고 서브 조합은 보스턴 마인 그리고 볼티모어 마인, 상당히 고배당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좀 괜찮게 보였기 때문에 고배당 대신 서브 조합으로 금액 좀 조절해서 이렇게 묶어서 가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내일도 국내 야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